폭염과 호우 피해로 사역의 부담이 커진 무료급식 공동체를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국 아동 청소년 500여 명이 참가하는 백석대 인성교육 프로그램 쿰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단이 중국 기독교협회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중 교회 간 교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직 선출과 관련해 교단 간 합의된 순번 원칙에 따라 차기 총무는 기장 차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신앙 캠프가 정읍에서 열리며 따뜻한 공동체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역대급 폭염과 호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최근 채소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소외된 이웃들의 끼니를 해결하는 무료급식 단체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데요. 서울역 인근 노숙인들과 쪽방 주민들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 서울역 인근에서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이형춘 목사.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호우 피해 영향으로 채소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수박이나 배추, 상추 등 과일과 채소 가격은 최근 한 달 사이 약 40% 상승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반찬을 대접하고 싶지만 메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거 메뉴가 야채 같은 것도 더 다양하게 더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의 수준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샐러드도 실은 더 좋은 거를 많이 더 첨가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이고. 경기 침체 여파로 후원과 현물 기부가 줄어들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역 공동체는 최근 사역자들의 자비량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에게 준 거 15만 원 가지고 또 잘 적절하게 사용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우리 공동체에서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셔서 이거 사용해서 결제했습니다. 네. 매주 서울역 공동체의 급식을 찾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은 약 200명. 음식 준비가 버겁지만 더위와 허기를 달래는 어르신들을 보며 사역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내니까 좀 힘들죠. 너무 짜보니까 밥 먹는 거는 편하고 좋고 요금은 시원하고.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사역단체들의 사랑 나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AI를 접하는 요즘,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백석대학교는 30년째 인성교육 프로그램 쿰캠프를 통해 아이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해병대 모자를 뚝딱 접고 옆 친구가 만드는 것까지 척척 도와줍니다. 철봉에 매달려 인터뷰도 할 수 있다며 씩씩하게 도전한 한 어린이. 금방 힘이 빠져 철봉에 떨어지지만 아이의 모습엔 해맑음이 묻어납니다. 와서 기도도 하고 친구 놀려먹고. 지금 힘들어요? 사람다운 사람을 키운다는 목표로 1997년부터 이어져 온 백석대학교 대표 인성교육 프로그램 백석 쿰캠프. 전국 아동 양육시설에서 모인 500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해병대 체험으로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고 전통놀이를 하며 협동심도 쑥쑥 키워갑니다. 무더위 속 물놀이도 빠질 수 없습니다. 물이 워낙 시원해서 완전 재밌어요. 아이들은 쿰캠프를 통해 미디어에서 본 용감한 형사들,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몸소 체험하며 화면 속 모습과 실제 내 모습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배우며 자라납니다. 인성개발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인성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성, 철학성, 지성, 감성, 사회성, 신체성 이렇게 6가지 요소를 녹여서 아이들이 학습하고 교육받고 또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여기에 다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AI를 접하는 만큼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AI하고 다르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인관계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성의 역량이 공동체 안에 개발되고 발휘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독교적 가치인 영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보다는 건강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쿰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매 순간 아이들이 이끄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재학생 쿰장들도 같이 성장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일들을 하고 기도도 해주면서 또 아이들이 성령님을 받으시면 이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일어나라를 뜻하는 쿰. 백석 쿰캠프는 아이들이 삶 속에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몸과 마음, 인성을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단이 최근 중국 난징의 금능 셔허 신학교를 방문해 중국 기독교협회장인 우에이 목사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수년간 단절됐던 한중 교회 간 소통을 복원하려는 시도로 양국 교계 지도자들은 신학교 교류를 시작으로 교회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중국 내 교회와 신학교 현황, 목회자 양성 과제 등을 공유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교류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번 만남이 한중교회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직 선출과 관련해 교단 간 합의된 순번 원칙에 따라 차기 총무는 기장 차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장총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109회기 실행위원회 3차 임시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상규 기장총회장은 개회예배 설교에서 그동안 지켜져 온 아름다운 전통이 무너질까 우려된다며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이어져 온 교단 간 순번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기장은 NCCK 총무 후보로 박승열 목사를 추천한 상태입니다. 박 목사는 이날 실행위에서 이번 총무 선출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연합운동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며 NCCK가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 등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는 운동기구가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정읍시 기독교연합회와 협력해 29일과 30일 이틀간 2025 여름 은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김제 만경 바울 선교센터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장애인 70명과 비장애인 30명이 참여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신앙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정읍시 기독교연합회 안진영 회장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성하 이사장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캠프를 기획했다며 개최 배경을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은혜 캠프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발달장애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여름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신앙 프로그램을 지속해오며 공동체 섬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폭염과 폭우로 인한 농산물 공급 불안으로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시금치는 한 달 새 153% 뛰어 100g에 2,276원을 기록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는 5,150원으로 전월 대비 42% 올랐습니다. 기대했던 제철 과일마저 가격 하락폭이 미미해 서민들의 밥상 걱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입니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지 시간 30일 세계 국회의장 회의에서 남북 문제에 대해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 창구는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최근 남북 접경지에서 중단된 확성기 방송과 오물풍선 등에 대해 언급하며 한반도에 찾아온 작은 평화가 더 큰 평화로 이어지도록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리서치의 한반도 주변국 호감도 조사에서 일본 호감도가 4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 8월 무역 분쟁 당시 최저치인 18.1에 대비해 2배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변화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과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인한 일본 여행 증가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외국인들이 국내 의료 서비스와 관광 등을 포함해 총 7조 5천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93.2%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130만에서 140만 명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오전 11시 24분경 러시아 동부 캄차카 반도 동쪽 바다에서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러시아와 일본에는 3m 규모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길 촉구하며 강력한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9일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최대 500%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동맹국들도 러시아의 에너지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비슷한 조치를 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스라엘 각계 지도층 인사 31명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을 아사 상황으로 몰아넣는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영국 가디언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자국 정부가 가자 주민을 굶겨 죽이고 수백만 명을 내쫓으려 한다며 영구적 휴전을 이행할 때까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원자로 내부 해결료 잔해 반출 작업이 기존 계획보다 7년 늦춰진 2037년 이후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은 3호기 해결료 반출 준비에 약 15년이 소요돼 작업 개시를 연기했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해결료 반출은 사고 원전 폐기의 최대 난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1에서 3호기에는 약 880톤의 해결료 잔해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 관광객의 유럽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유로스타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EU 주요국에서 러시아인의 숙박 예약 일수가 증가했고 비자 발급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와 반푸틴 운동가들은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교황 레오 14세는 바티칸에서 가톨릭 인플루언서들을 만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신앙을 전파하는 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넘어 타인의 존엄을 지키며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문화를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연일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7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3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이 같은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강릉 3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6도, 광주 35도,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폭염과 호우로 식자재 가격이 치솟았지만 한국교회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사 나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단순한 복지 활동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